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네,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예, 저는 미시간에서 지금 자동차, 부품 설계 및 개발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상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컴퓨터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제 물건을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은 가상으로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자동차 부품 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2010년에 와서 지금 이제 12년째 미시건 한 주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불교에 관심이 많이 있다가 또 금강불교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그래서 다행히 우리 황보부님의 그 전화번호가 그 유튜브에 남겨져 있어가지고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다행히 이제 보통 그런 전화를 하면은 받기 쉽지가 않은데 왜냐면 이제 어디서 이제 걸려온지 모르니까요. 다행히 이제 황보부님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소개도 받고 또 황보부님께서 또 소중한 또 우리 불교 관련한 책도 보내주시고 또 그리고 이렇게 줌 미팅을 통해서 이런 시간을 또 주신 것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법부님들을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런 자리를 함께 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까를로 로벨리 지금 이탈리아 출생이지만 지금 프랑스의 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까를로 로벨리가 한국말로 번역된 책을 국내에 4권을 소개를 했는데 첫 번째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두 번째는 만약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 번째는 보이는 세상이 실제가 아니다. 네 번째는 모든 순간의 물리학, 이 총 4권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책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할 것이고 두 번째 책은 가장 최신에 나온 책인데 사실은 시간에 관한 2편의 책이 되겠습니다. 즉 후편이 되겠죠. 그리고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는 물리학을 소개하는 첫 번째 편이 되겠고 모든 순간의 물리학은 물리학 속의 2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쉬운 책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이므로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나머지 또 기회가 되신다면은 여기 있는 나머지 3권의 책도 한번 읽어보심을 좀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책은 총 목차가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간 파헤치기. 시간 파헤치기는 무엇이냐면은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시간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시간을 파헤친다. 시간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설명했고요. 그래서 이 1부는 현대 물리학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나. 현대 물리학이 시간에 대해서 분석하고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주 전체에 걸쳐서 보편적이고 일정하지 않는데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시간은 항상 같이 모든 곳에서 흘러간다는 그러한 어떤 인간의 관점이 잘못되었음을 1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는 시간이 없는 세상인데 우리 인간은 오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거시세계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는 거시세계가 아닌 수많은 미시세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자와 원자의 그 미시세계로 이루어지고 있고 시간의 그 원천은 바로 그 미시세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우주는 거시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시세계가 있기 때문에 미시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시간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3부는 그렇다면 시간에 대해서 1부, 2부에서 알아봤으니 그러면 시간에 대한 궁금증을 일으키는 우리라는 존재는 무엇이냐? 시간은 무엇인가로 시작해서 나는 누구인가로 이 저자는 자신의 시간에 대한 그런 관념과 그 시간에 대한 무지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자신이 파악한 것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으로서 마지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시간 파헤치기, 시간 분석하기입니다. 시간은 이제 무엇인가?
그래서 저자는 시간 파헤치기에 있어서 유일함의 상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유일함의 상실은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시간은 일반적으로 흐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시간은 이 우주 전체에 있어서 절대로 공평하게 모든 우주 또는 모든 지구에서 보편적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즉 시간은 같은 지구 내에서도 지금 캘리포니아하고 미시간의 시간이 다르고 한국과 미시간이 미국의 시간이 다르듯이 시간은 보편 일률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어떤 우주 전체에서 유일함으로 대표되는 개념이 아니고 모든 우주에서 다르게 적용되는 나의 시간과 당신의 시간은 다르고 저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는 다르듯이 이 유일함, 일관성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저자는 유일함의 상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일함의 상실의 예로서 시간 규칙이라는 예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높은 곳에 지구의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흐르고 시간이 또 이 해수면과 가까운 낮은 곳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이게 왜 느리게 흐르냐면은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력이 강한 곳은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그리고 중력이 낮은 곳은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적인 설명은 제가 일반 상대성 원리와 특수 상대성 원리를 비교해서 이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중력, 즉 같은 지구상에 있어도 높은 곳에 있느냐, 낮에 있는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상대적으로 다르게 흐른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다르게 상대적으로 흐르는 그 근본에는 상대성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거는 제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증합니다. 왜 같은 지구에서 높낮이가 다른데 시간이 다르게 흐르냐. 그것은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무엇이냐면 관성계 안에서 관성계라고 하는 것은 정지에 있는 것은 계속 정지에 있으려고 하고 그리고 운동, 즉 등속 운동, 같은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같은 속도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관성이죠. 관성. 관성은 뭡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대로 계속 운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지 상태 또는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는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 관성계라는 것은 우주 속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에서는 이 정지에 있거나 등속 운동을 하는 그런 물체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 지구의 모든 물질들은 정지에 있는 물질도 있지만 대부분 운동을 하는 물체들은 가속 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지에 있거나 등속 운동을 하는 그런 물체들은 이 지구상에 이 우주에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물질이 정지해 있고 물질이 등속 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중력이나 아니면은 그 물체의 속도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간 늦추는 예는 우리가 중력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개념으로 이 중력에 따른 시간의 지연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해당합니다. 즉 일반 상대성 이론은 특수 상대성 이론과는 다르게 물체가 정지해 있거나 등속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 가속 운동을 하는 그런 상태에서만 일반 상대성 이론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까를로 로벨리가 얘기하는 이 중력의 차이, 지구에서 높이 있느냐 낮이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연이 되는 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 운동을 하는 좌표계에서 적용되는 이론인데 이 지구상에서 높이 있는 것은 중력이 낮을 것이고 낮은 곳은 중력이 높기 때문에 그 중력의 차이에 의해서 어떤 곳에 우리가 위치하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리 간다는 즉 시간이 유일한 어떤 개념으로서 적용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상대적으로 변한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공간에 따라서 즉 중력
높은 곳이냐 낮은 곳에 따라서 달리 흘러간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성 이론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는데 특수 상대성 이론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따로 공간 따로가 아니라 시공간이 하나로 맞물려서 시간이 변하면 공간도 맞물려서 같이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지 않고 항상 상대적인 개념으로 변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질과 에너지는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눈에 보이는 존재론적인 현상이고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물질과 에너지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 상태를 바꿉니다. 물질은 에너지로 변하고 에너지는 물질로 변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변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을 끊임없이 이 우주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특수 상대성 이론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상대성 이론은 뭐냐?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관계에 지어지는 상호 연관으로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은 우리가 인식하는 사람, 인식의 주체로서 이 인식되는 대상을 바라볼 때 이 인식자와 인식 대상은 둘로 나눌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서 비로소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나와 인식 대상인 이 우주는 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손바닥이 마주쳐야지만 소리가 나듯이 나는 절대로 독립적으로 이 우주에서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우주라는 것이 내가 이 우주를 관측함으로 이 우주와 내가 상호작용을 해야지만 비로소 이 우주는 우리에게 인식이 되고 인식된 우주는 우리 안에서 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이 상대성 이론으로서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구조가 변경이 되면 모든 물체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은 절대로 우주 전체적으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물체가 지구상에서 떨어지는 이 현상은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이 지구라는 큰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김으로 인해서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 지구와 우리 사이에 시간과 공간이 어떤 구조를 바꾸기 때문에 이 우리가 물건을 던지면은 이 물건이 지구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한 현상 때문에 시간이 다른 위치에서 다르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전통 물리학은 사물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은 밖에 바위가 있잖아요. 그럼 바위가 우리 눈에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이 얼음이 생겼다가 얼음이 다시 녹는 과정을 통해서 그 바위가 부식이 되고 침식이 되고 그 바위가 갈라지고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겠죠. 그래서 전통 물리학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물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최신 물리학은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이 시간이라는 것은 사물로서 설명하지 않고 물체 간의 사건, 조건, 관계성의 양상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이 돌은 정지해 있고 또는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최신 물리학이 발견한 것은 이 돌은 한 번도 정지해 있지 않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면 끊임없이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상태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 물리학은 존재라는 개념을 쓰지만 이 최신 물리학은 관계였습니다. 관계, 조건 관계. 그래서 고전 물리학은 사물의 중심을 둔다면 최신 물리학은 사물 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사건. 사건이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 지구의 역사, 이 우주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정지에 있는 사물의 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우리 각각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저와 법우님들이 지금 이 줌 미팅을 하는 것은 사물이 아니고 사건. 제가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교류를 하는 사건, 관계, 상호 의존적으로 사건이 일어남으로 모든 우주가 변동하면서 현상으로 드러난다. 그것이 최신 물리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자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물리학은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적 시공간의 등장으로써 시간의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간과 공간은 우주에서 절대적이지 않고 어떠한 공간에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간은 유람을 상실하고 모든 장소에서 시간은 달리 흘러갑니다. 그것이 이제 1장의 유람의 상실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이 방향의 상실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시간은 무조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일방적으로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입니다. 근데 저자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는 바뀔 수 없고 시간은 반드시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로 흘러간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과연 시간의 그 흐름은 무엇인가? 이 시간의 흐름은 열의 시간의 흐름의 척도로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열은 항상 뜨거운 곳에서 찬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방향성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높은 곳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다시 공은 지면에서 튀어오르죠. 그래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열은 절대로 뜨거운 곳에서 찬 곳으로 흐르지 찬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 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인지하는 시간의 흐름은 열의 흐름에서 알 수 있다. 그 이야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있는 곳에서만 과거와 미래가 구분됩니다. 그리고 열의 흐름은 엔트로피로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무엇이냐면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열과 에너지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유리잔을 가지고 있다. 이 유리잔을 깨뜨려요. 그러면은 질서정연했던 유리잔이 깨뜨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으로 사방팔방으로 튀면은 유리잔이 튀겠죠. 질서정연했던 규칙적 배열이 어떠한 힘에 의해서 산산조각 부서지면은 다시 이것이 질서정연한 규칙적인 그 원래 상태대로 유리잔이 돌아갈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뭐냐면 질서정연한 어떠한 규칙적 배열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즉 연기법에 의하면 조건과 관계에 의해서 그 무질서의 정도가 커짐을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트로피의 개념과 열의 흐름은 반드시 뜨거운 곳에서 찬 곳으로 엔트로피는 질서정연한 유리잔으로부터 충격을 받으면 유리잔이 깨지고 무질서가 증가하는 것처럼 열이 흐르는 방향과 엔트로피, 즉 질서가 있는 곳에서부터 무질서로 흐르는 그 방향, 이 열과 엔트로피의 방향으로부터 우리는 비로소 시간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시간은 항상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로 흐른다는 개념은 이 물리학에서는 시간은 뜨거운 곳에서부터 열이 찬 곳으로 흐른다는 개념, 그리고 유리잔, 질서정연한 유리잔이 힘을 가하면 부서져서 무질서한 곳으로 흐르는 그런 개념으로 이 고전 물리학이 시간의 흐름을 설명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는 인간의 관점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분자가 가지고 있는 요동입니다. 요동. 즉, 이 일반 우리의 룸 템퍼러처에서는 모든 분자와 원자는 요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진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열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물체 안에 원자와 분자가 요동하고 진동하는 그 척도가 아주 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은 어떤 특정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이루고 있는 원자, 분자, 사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 분자들이 얼마만큼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그 척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제가 온몸을 떨고 있으면은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제 떨림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도 영향을 받아서 같이 떨게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분자와 원자가 요동치고 진동함으로 인해서 그 요동과 진동이 전달되는 현상, 그것을 시간의 흐름으로 보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즉 유리잔이 깨져가지고 다시는 질서정연한 그 방향으로 올 수 없는, 그래서 무질서가 증가한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것으로서 시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주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이고 시간이 무엇이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한 상황을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됩니다.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떤 일로 인해서 이 특수성이 없어져 버리는, 즉 이 현재 상태가 변하는 것을 시간의 흐름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그 흐름은 인간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미시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시간의 흐름, 즉 시간의 방향은 의미를 잇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이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의 끝을 설명할 텐데, 이 상대 운동, 즉 서로 다른 속도로 운동하는 관찰자에서 시간이 상대적으로 다르게 흐른다는 이 개념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정지해 있는 사람에 비해서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흐른다는 것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종합해보면 지구상에서 위치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시간이 다르게 흐르듯이 이번에는 정지해 있는 사람과 운동하고 있는 사람, 즉 이 관찰자가 어떠한 속도의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다시 종합하자면 시간이 달리 흐르는 두 가지 요소는 위치, 중력이 높은 곳에 있냐, 낮은 곳에 있냐, 그리고 내가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얼마나 운동을 빨리 하고 있냐, 내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냐에 따라서 시간이 상대적으로 흐른다는 그 얘기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하나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은 중력과 그리고 관찰자의 속도에 따라서 우주 전반에 걸쳐서 다르게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우주 전반에 걸쳐서 전부 다 다른 고유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황 부모님은 다른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아주 그 국지적인 곳에서 무수히 많은 고유의 시간, 고유의 리듬, 고유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무수히 많은 이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상에는. 그래서 이 지금 특정 현재를 구분 지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10광년 떨어져 있는 별을 본다고 하면은 저는 10광년 떨어져 있는 그 과거를 보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저는 지금 그 별을 보고 있는 것이 저한테는 현재지만 이 현재가 10광년 떨어져 있는 그 사람한테는 현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현재를 말하고 있지만 이 현재는 오직 저한테만 의미를 가집니다. 10광년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는 현재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즉 현재라는 것은 서로 다른 시공간에 있기 때문에 현재라는 것은 우주 전반에 걸쳐서 전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의 현재와 황보부님의 현재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괄적으로 현재를 규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보편적인 현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정의될 수 없다. 보편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래서 저자는 현재의 끝이라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전반적으로 중력에 의해서 그리고 관찰자의 속도에 따라서 시공과 공간은 상대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시간의 개념에 대한 역사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전에는 관념이 없었어요. 낮과 밤이 바뀌면 시간이 흘렀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정말 좀 깊이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했냐, 그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13세기에 그 광장, 유럽은 그 광장이 있죠. 모든 사람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거기서 종탑을 만들어가지고 그 공동체 생활에 종을 울려가지고 리듬을 부여했습니다. 근데 각 나라에는 각 나라의 시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19세기에 전신, 즉 전화가 상용화되고 또 기차를 타고 각각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는 표준화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883년도에 전시기의 시간대를 설정해가지고 동일한 시간으로 각각 표준화를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특허청에서 이 시간을 표준화하는 일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시간을 정확하게 동기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때부터 아인슈타인은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엮어서 시 공간이 상대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서 바탕으로 시 공간이 상대적인데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러면 특수한 상황에서는 시 공간이 어떻게 바뀌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시 공간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이제 이론으로 이제 내게 되는데 이 아인슈타인은 시간만 따로 정의를 한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묶어서 시 공간의 개념으로 시간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은 이 계속 변화하는데 이 변화가 이 측정되기 위해서 시간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어떠한 이 시간 속에서 얼마만큼 사물이 변화하느냐 그 척도로 시간을 정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이 변한 정도 그걸로서 시간을 정의했고 뉴턴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이 우주는 절대적으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뉴턴은 완전히 다르게 설명했죠. 근데 이 뉴턴이 얘기한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은 사실은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부정됩니다. 그리고 라이프니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뉴턴에 대해서 아니다. 시간은 사건이 발생한 순서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뉴턴과 라이프니츠하고 아인슈타인은 서로 다르게 시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시간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역대 아리스토텔레스나 아니면 뉴턴이나 라이프니츠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시간을 정의한 것이고 이 현대 물리학이 어떻게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양자인데 시간의 양자 중첩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빛의 이중성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빛은 중첩되어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파동이 아닌 하나의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존재로서 드러나는 입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걸쳐서 어떠한 곳에도 규정되지 않고 전체에 사물이 다 퍼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중첩. 즉 어떤 곳에도 사물은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이 중첩이며 파동입니다. 입자성은 무엇이냐면은 이 우주에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만 존재한다. 그것이 입자성입니다. 근데 카를로스 로벨레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은 양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시간과 공간 상에서 이 시간은 특정한 지점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시간의 양자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시간은 양자역학이 말하는 불확정성을 따릅니다. 그리고 시간은 중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전자와 같은 물리적 실체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지만 시간과 공간, 즉 시간은 물리적 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그래서 시간은 이 양자적 특성을 가지고 중첩될 수 있고 또는 입자성으로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인간의 관점으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양자 역학에 따른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계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양자 역학은 불확정성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원자 내에 전자는 절대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습니다. 위치를 측정하게 되면 운동량이 어긋나게 되고 운동량을 측정하면 이 위치는 어긋나게 됩니다. 그처럼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도 미결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불확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시 세계에서. 그리고 시간은 오직 상호작용 중에서만 나타납니다.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건. 즉 황보부님과 제가 어떤 사건으로서 관계를 가질 때만 시간은 드러납니다. 그리고 저 혼자 있을 때도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감정이 느끼죠. 그것은 우주적인 현상입니다. 제 마음에 생각이 떠오르고 감정이 떠오르는 그 모든 현상들 속에서만 그것은 관계죠, 관계.
제가 인식하는 사람이고 인식하는 대상이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시간은 상호작용 중에서만 그 의미를 가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모든 양자역학의 물리적 법칙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은 무엇을 합니까? 이 세상은 불확정성으로 이 가능한 형태로서만 나타나고 서로 간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만 비로소 사건이 일어나고 현상으로서 나타낸다는 것처럼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철저하게 상호 이 의존 관계에서만 사건을 통해서만 드러난다는 그런 말을 지금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 우주 전체에 걸쳐서 유일하지 않고 방향성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미시 세계에서 이 운동, 즉 이 입자와 입자의 상호 관계는 절대로 일반적인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중첩 상태에 있는 것이 어떠한 시간과 공간에서 그 존재로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호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이 미시 세계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일관적인 시간의 방향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상호 간의 의존, 작용에 의해서만 시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의 미래로라는 시간의 일반적인 방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간은 시간과 공간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고 그리고 양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직 서로 간의 관계,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론, 연기법에 의한 것처럼 각각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서로 간의 관계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고 우주는 그렇게 해서만 운영될 수 있는 것처럼 시간도 또한 그런 양자 역학적인 불확정성, 파동성, 입자성을 따르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미시적인 세계를 좀 더 깊게 설명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물이 아닌 사건으로 이루어진 이 우주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유일성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동성도 없고 현재성도 없고 연소성도 없는데 이것이야말로 이 우주는 이 세상은 수만 가지 사건의 네트워크라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사물을 바라보고 그 사물이 존재한다,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카를로스 로벨리가 얘기하는 것은 있다, 없다로서 이 우주는 설명되지 않는다. 있다, 없다, 그리고 시간은 반드시 한 방향으로 흐른다. 그런 쪽으로 이 우주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우주는 수만 가지 사건의 네트워크, 조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도 우주는 기술될 수 있고 우주는 운영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우주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가 운행을 하고 우주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작용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부차적인 양상으로서 시간이 드러나는 것이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존재의 문법이 아닙니다. 존재는 있다 없다죠. 이 우주는 존재가 아니라 형성, 즉 되어감의 문법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존재라는 것은 있다 없다, 현상, 작용은 되어감, 어떠한 사건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바뀌는, 그래서 이 우주는 존재의 문법이 아니라 되어감, 형성, 작용, 현상의 문법이다라고 이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수많은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수많은 사건이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은 그 실체를 드러낸다. 그래서 사물과 사건의 차이는 사물은 시간 속에서 계속 존재한다는 개념이고 사건은 한정된 지속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저를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은 그 사진은 제가 변화하고 있는 일 단면을 뽑아내죠.
그래서 아주 제한된 시간 속에서 그 사진이 의미를 가져요. 즉 사물이라는 것은 눈에 볼 때는 변화가 없지만 끊임없이 변화하고 요동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물이라는 것은 이 사건이라는 것은 한정된 지속 시간을 가지고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사물과 사건은 존재와 되어감으로써 정확하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항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건은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으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이 없으면 사건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주라는 것은 하나의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주는 수많은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수많은 사건은 그 수많은 사건에 개입된 그 안에 시공과 공간의 상대성으로 인해 그래서 세상은 사건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의 네트워크, 그리고 화학적 관계의 네트워크, 이 모든 복잡한 사회적, 우주적 현상 또는 네트워크입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존재의 유무로 인간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작용, 현상, 사건, 규정지침 이렇게 모든 시간과 공간, 다른 시공간 속에서 양자화된 사건들의 무질서한 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뉴턴은 시간과 공간을 나누고 입자를 나눴다면은 패러데이, 즉 맥스웰이란 사람은 비로소 전자기파를 발견을 해가지고 이 전자기파가 전자기장 안에서 광자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비로소 전자기파가 드러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각각의 과학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1905년에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시간과 공간은 나눠져 있지 않은 하나의 시공간의 개념으로 보고 중력은 중력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중력이라는 것은 중력장 안에 힉스라는 중력, 즉 질량을 있게 해주는 매개체,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중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력장입니다. 장은 영어로 field인데 운동장,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장소를 얘기할 때 한문으로 장이라는 말 쓰잖아요. 운동장, 장.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을 합쳐서 시공간으로서 시공간은 중력장 안에 있다. 그래서 장의 개념을 씁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공변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공변장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 이 공변이라는 말은 이 두 가지 개념이 서로 상호 의존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조건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공변하는 장의 개념이 시공간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빛이라는 입자도 거기 포함이 되죠. 그래서 양자역학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시공과 양자장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일반 상대성 원리는 시간과 공간을 얘기하고 양자역학은 양자장을 이야기하는데 이 시간과 공간 또는 양자역학이 합치면 비로소 중력장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좀 더 단순하게 설명을 하자면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 이 시간과 공간은 양자역학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 이 양자역학은 중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상대성, 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합쳐지는 계기는 이 카를로 로벨리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현재 양자 중력론으로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제가 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제가 아마 한 5분 내에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문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와 문법은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본 우주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예를 들면은 편견 없이 또는 어떤 사물의 분별 또는 어떤
그런 치우침 없이 우주를 바라보는데 많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주는 이 언어와 문법으로서 설명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세상이 연속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인데 이 우주는 절대로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우주는 불연속입니다. 우주는 연속이 아닙니다. 연속이란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아주 매끄럽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죠.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아주 큰 착각입니다. 모든 물질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요동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과정은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만화를 좀 예를 들면은 책에 수많은 만화를 그려가지고 책을 이렇게 수없이 빠른 속도로 넘기면 불연속적인 만화가 마치 애니메이션처럼 연속된 동영상으로 보이는 착각.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연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연속. 근데 우리의 언어와 문법은 항상 연속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자는 이 세상이 연속이 아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주에서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현재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언어와 문법은 과거, 현재, 미래로 절대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우주를 설명하고 있지만 우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호, 의존,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시간이 양상으로 드러날 뿐이지 절대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변화가 있고 그 변화는 이 관계 속에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한 세계 질서로서는 이 우주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우주는 지역적이고 복합적인 사건들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관계 속에서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얘기했던 장, 뭐 양자 중력 이론을 아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장을 얘기할 때 중력장, 양자장, 그리고 전자기장, 전자기장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자하고 자기가 이제 합쳐진 게 자기장인데 이 장 안에서의 양자 간의 관계 속에서만 비로소 시간이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렇게 지나가고 3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1부, 2부를 설명을 해드렸고 3부는 시간은 어디서 오느냐 그 내용인데 3부는 제가 시간상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황 부부님께서 저한테 이제 30분 책을 요약을 하고 나머지 10분을 분석하고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것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3부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3부는 시간에 대한 환상이 인간의 독특한 관점에서 나온 것이므로 최신 물리학이 지금까지 발견한 시간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본다면 시간은 사실상은 무엇인가를 묻는 그 호기심이 인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즉 시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질문은 사실상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부에서는 이 시간이 무엇인가를 나는 무엇인가, 우주는 무엇인가, 우주는 어떻게 작용되고 어떻게 현상으로 드러나는가를 좀 더 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3부는 제가 그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5분 정도 고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좀 일반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저자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설명드렸다면 이 고찰의 시간은 좀 더 제 개인적인 개념과 또는 주관이 좀 들어간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을 끌어낸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나다. 시간이 무엇인가? 시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는 무엇인가? 나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 대한 호기심,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인간이 사유하고 생각하고 호기심을 가지는 이 인간의 이 존재의 이 호기심에서 나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주가 우주 스스로에게 우주는 무엇인지를 묻는 그 우주 자체의
성숙함에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우주 자신에게 우주는 무엇이지? 라고 묻는 이 놀라운 우주 자체의 성숙함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주가 우주 스스로에게 우주는 무엇이지? 라고 묻는 것이 시간은 무엇인가? 묻는 것과 똑같다. 무질서함의 정도, 엔트로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왜 지구에서는 엔트로피가 작은 것일까? 이 우주에 비해서. 어떻게 이것이 지구의 온갖 각양각색의 생명을 낳을 수 있었을까? 무질서가 있기 전에 특수한 배열이 먼저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상호작용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전 우주에서 이 지구는 아주 독특한 생태계입니다. 이 태양이 엔트로피가 낮은데 이 태양을 통해서 끊임없이 열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이 지구는 아주 무질서한 상태가 낮은 엔트로피의 상태로서 몇십억 년을 흐르게 됩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무질서 정도가 낮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아주 질서정연한 그 상태에서 무한한 가능성의 무질서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아주 단순했던 정말 이 규칙이 있고 질서정연한 이 하나의 개념에서 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4개 되고 네 개가 16이 되고 무한한 가능성을 낳게 하는 그 낮은 엔트로피의 원천이 태양으로부터 와가지고 비로소 이 지구상의 온갖 각양각색의 생명을 낳고 무수한 가능성을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바로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의 이 원천, 이것은 특수성인데 이 특수성을 만드는데 빛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상호작용의 원천은 특수성이고 이 특수성은 비로소 오직 시공간의 상대상부터 비롯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인 이유는 빛이 속도가 유연하고 또 그 속도가 유연하면서 고정된 값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빛의 성질이 그 속도가 유연하고 고정된 값을 가짐으로 인해서 비로소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지 않고 우주 전체에서 상대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임으로 인해서 모든 우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연기법, 관계, A와 B와 관계를 맺는 이것이 시간과 공간의 상대적인 그 특수성에서 기인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속성, 즉 시간과 공간이 다른 이 상대적인 속성,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맺어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이 우주는 현상과 작용으로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주의 현상과 작용은 관찰이 가능한데 우리 인간이 우주를 관찰할 때 비로소 우주는 자신의 모습을 존재로서 드러냅니다. 근데 이 존재는 찰나의 시간에만 국한되고 이 관측이 끝나면은 다시 운동으로서 그 상을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는 고정된 실체로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작용과 현상의 단면입니다. 그래서 존재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자연현상의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연기는 우주 모든 것들의 상호작용이며 이것을 통해서 모든 현상이 드러나는데 이 진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호우전의 관계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고 이 나라는 존재는 절대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이 왜 이렇지? 왜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지? 이것은 스스로 우주에서 우주의 초점을 나한테 맞추고 내가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인간의 망상에서 비롯된 인간의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를로스 로벨리가 얘기하는 것은 나는
시간은 무엇인가를 묻는 이 나는 절대로 나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황보부님이 있기에 제가 이 줌 미팅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공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숨을 쉴 수 있고, 또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음식을 사서 먹고 제가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우주라는 것은 절대 각 개체가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서로 상호 의존해서 그 작용의 결과로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데, 카를로스 로벨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 빛의 속도는 항상 유연하고 절대적으로 그 값을 고정된 유연한 값을 가진다. 그 빛으로 인해서 비로소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이 생긴다.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은 우주 전반에 거쳐서 다 다르다. 그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이 비로소 관계의 원천인 상대성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 관계에 의해서 비로소 우주가 작용될 수 있고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인간은 우주 자신이다. 예, 그래서 무한, 연속, 인간은 인간의 관점이다. 우주는 무한하지 않다. 우주는 유연하다. 우주는 연속이 아니다. 우주는 불연속이다. 우주는 인과가 아니다. 우주는 관계다. 우주는 무한이 아니다. 우주는 유한이다. 우주는 연속이 아니다. 우주는 불연속이다. 우주는 인과가 아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일방적으로 가는 인과가 아니다. 우주는 상호 의존적 관계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